언제부터?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 나갈 때부터. 아시겠죠? 이제 해석이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당신 뭐 가운데 손가락 없으니까 수명이 짧아. 이제 곧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역할에 이제 그 소강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강기로. 조금 이해 가시죠? 야. 자, 이상의 각각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남자는 좌가 아버지, 우가 어머니이다. 자, 각 부분의 오가는 흐르는 세월 따라 나아가는 운을 참고하여 상세히 모두 헤아려 보아라. 항상 세월 따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나이가 50인데 50이 안 보이고 30처럼 보여. 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고와도 사람이 곱게 잘 늙었어. 그러면 나이는 보여요.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참, 잘 살아오셨네. 이제 그렇게 보인다면 그분의 과거나 앞으로가 참 잘 사는 분입니다. 참을 거는 참고, 뭐, 이렇게 개입할 거는 개입하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놓을 거는 놓고, 잡을 거는 잡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삶의 어떤 경륜도 더해지면서 그 뭡니까? 아래 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고 윗사람부터는 칭찬받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죠. 그건 뭐냐? 그래도 자기 나이는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을 위해서 속도 태워보고 자식을 위해서 속도 태워보고 이렇게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자기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세월의 흐름도 있지만 수양의 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편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편안하게. 막 찡그려가지고 막 어떻게 막 우거지상으로 해가 있으면요. 마음을 잘 못 다스린 거죠. 우거지상으로 해가 있으면 마음을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거지상도 아니지만 60의 나이에 60의 나이에 뭐 40으로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뭐냐. 뭡니까?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성으로서 여인이 돼보지 않았다라는 거고, 남성으로서 책임을 가져보지 않았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속 태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었다라는 사람이죠. 나는 혼자 있었다. 나는 독신이다. 이게 얼굴에 씌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나는 살인자다. 이게 얼굴에 씌어 있지 않는 것처럼 얼굴은 예를 들어서 여인은 여인의 어떤 그 우여곡절, 애태움, 그리고 속앓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이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성질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잘 살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냥 혼자 살면서 아무것도 거리끼는 거 없고 장애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남성은 남성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어떤 분이 아주 눈꼬리가 길어요. 남성이. 눈꼬리가 아주 깁니다. 눈꼬리가. 그럼 눈꼬리가 긴 사람, 긴 남자나 긴 여자는 이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아예 제가 주름 졌어.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많이 삭히고 자기 마음을 조절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 거, 세 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살인도 면하죠.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을 돌리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절제를 하고 잘 다스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게 이 눈꼬리가 긴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누라도 이해를 많이 하죠. 아유, 사모님을 위해서 속을 많이 태우셨네요. 예. 마누라 때문에 속을 태우지만 막 때린다거나 이러면 그런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막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이런 주름이 잡히지 않아요. 마누라를 막 때린다? 이렇게 짧아요. 짧습니다. 생각이 짧다라는 거예요. 눈꼬리가 길다? 생각이 길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홍수환 선수가 오키 때려가지고 입원했다라는 거 알아요? 예? 홍수환이 원래 복싱 선수잖아. 그죠? 뭐, 무슨 급, 뭐, 세계 챔피언도 했잖아요. 홍수환 선수. 알아요? 홍수환 선수 알죠? 근데 홍수환 선수의 애인이 오키였어. 오키. 오키 가수 알죠? 가수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알죠? 근데 이제 둘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홍수환 선수가 막 오키를 막 때려가지고 입원시켰어. 그래서 저는요, 아유, 저 복싱한 남자가, 응? 그 우람한 손으로 여자를 막 때렸으니 입원하지, 입원 안 하고 되겠어요?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내가 그렇게 막 욕을 했어. 나중에 보니까 홍수환 선수가 오키랑 데리고 살더라고. 어떤 그 죄책감에. 예, 아주 지금은 있잖아요. 오키를 아주 우대하면서 잘 예, 데리고 살더라고. 참 남자답죠. 예, 여자한테 힘쓰는 남자는요, 남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남자답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54세 전에는 수염과 입술 치아. 치아는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55세 이후에는 근육과 뼈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장수한다. 내 나이가 55세 정도 되면 엄마, 아버지는 몇 세 정도 되겠어요? 70 넘고 80 노인이죠. 그게 부모가 오래 사는 거니까. 지금 부모가 오래 살면요, 다복한 사람이죠. 부모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이 남편 복 있다, 부모 복 있다. 이거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예, 부모 복도 끝이 없습니다. 저 집 부모는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저 집 남편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 부모 복과 남편 복은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부모는 나를 결혼해 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면 부모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예, 빨리 가지 않고 나보다 먼저 가지 않고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고 또 이 백년해로를 하면 남편 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막 이 남편 복, 부모 복에 어떤 그 기대감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341페이지로 옵니다. 자, 그 중간에 형제는 눈썹이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눈썹은 비급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당, 상근, 눈썹 위가 된다. 눈썹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눈썹을 보면서 눈썹만 달랑 본다. 이거는 3급이야. 눈썹을 보면서 인당, 이마, 눈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됩니다. 예. 광골이 주장하는 것은 코의 윗부분과 양쪽 귀 그리고 양시골이다. 됐어. 자, 광골은 광골은 무엇을 도와주죠? 광골은 코를 도와줍니다. 자, 광골은 코를 도와주고 시골도 코를 도와줍니다. 시골과 광골은 예, 이렇게 천창과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 한 통속. 왜냐? 뼈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이렇게. 그죠? 예, 시골. 음. 자, 형제 자매의 형극에 있어서는 음양상으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좌측은 형제에 속하고 우측은 자매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이 342로 나가서 자, 눈썹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어요. 요즘은요, 소가족 시대잖아. 막 요즘은 개인 시대잖아요. 이 대가족 시대 때는 눈썹을 위주로 봤습니다. 왜냐, 형제궁이니까. 그래서 형제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나는요,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 안 하고 공장에 일하러 다녔죠. 또 형이 공부 잘하면 형이 서울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부모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똑똑하면 형이 또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동생은 뒷바라지도 하고. 옛날에 대가족 시대 때에는 형제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형제 덕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가족 시대였다. 또는 가문, 예를 문벌,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 능력 시대이기 때문에 코 중심으로 왔어요. 대가족 시대 때는 눈썹 중심 시대였다면 지금은 개인 능력 시대이기 때문에 코 중심 시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눈썹을, 이 소통천은 1950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가족 시대 때의 어떤 사람이라 눈썹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썹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 눈썹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면 지금 시대와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옛날 우리는요, 저도 칠형제의 막내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다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구 형제가 있는 집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애를 그렇게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궁을 대인궁으로 옮겨줬어요. 대인관계.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가족 중심 시대에서 사회 중심 시대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만난 사람끼리 의형제를 잘 맺고 의형제 관계로 형제가 형성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 뭡니까? 변천돼 있습니다. 이 눈썹 해석이. 그래서 조금 맞지 않아서 띱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49페이지로 옵니다. 자, 349페이지는 간문과 의미입니다. 간문과 의미. 간문과 의미 요 부분입니다. 아까 눈꼬리 부분. 여기가 간문과 의미이면서 처첩궁이 돼요. 처첩궁. 그러면 이제 자, 개인 능력 시대, 코중심 시대로 오면서 이성이 중요합니다. 부모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클 때는 부모가 중요한데 내가 여인으로서 남성으로서 다 자라고 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잖아요. 독립하면서부터는 이제 이성이 중요하고 인성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이제 뭡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미 가문이 중요하다. 자, 349페이지. 가문과 어미는 처궁입니다. 처첩궁. 우리는 처첩궁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뭡니까? 일부 다처제로,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요. 자, 남성 중심, 왼쪽은 정처가 돼요. 오른쪽은 편처가 되고. 이렇습니다. 자, 처복도 있어야 되지만 여자복도 있어야 돼. 왜냐? 뭘 세일을 한다. 여자들이 많이 사주면서 수입이 올라가죠. 그거는 이제 바깥에 나와서 만나는 여자들은 그냥 편처예요. 이제 굳이 따진다면 편처고 아는 여자들이죠, 사회에서. 집에서 나를 내조하는 여자는 정처가 되겠죠. 그러면 정처가 편처. 정처복도 있어야 되지만 편처복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내가 세일을 한다, 뭐를 한다, 여자들이 막 도와줘요. 대체적으로는 그 뭐죠? 송가인. 송가인은 할아버지들 팬이 많대. 송가인은 할아버지 팬들이 많아가지고 송가인이 돈을 많이 번대요. 그 뭡니까? 30만 원, 40만 원 해도 할아버지들이 표를 사서 따라다닌대요. 근데 임영웅은 할머니 팬들이 많대.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자석비가 뭐 30만 원, 40만 원 해도 할머니 팬들이 따라다니면서 임영웅을 살린대요. 그게 뭡니까 이게? 사회에서 만나는 이 이성의 덕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다면 굳이 왼쪽, 오른쪽으로 그렇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성의 복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처국만 달랑 봐. 제가 아까 눈썹을 보면서 눈썹만 달랑 보면 상급이다. 눈썹을 보면서 눈도 보고 인당도 보고 골고루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어미 가문을 보면서 어미 가문만 달랑 보면 삼급이야. 어미 가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눈썹과 눈이 빛나나 빛나지 않느냐도 봐야 되고 또 수염과 빈발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가도 봐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문이 평평하게 꽉 차면 꽉 차고 눈썹이 깨끗하고 눈이 빼어나면 정해진 배필이 어질고 정숙한 아내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아내를 얻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입신 출세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우자 궁에 문제가 있다면 늦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일찍 결혼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질고 정숙한 아내를 빨리 맞이하니까 본인의 입신 출세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미 가문이 좋으면요. 결혼하면서부터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땄기 때문에 예, 빨리 결혼해도 좋다. 빨리 결혼할수록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상근이 곧고 풍만하고 상근이 곧다 풍만하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대반표가 납니다. 상근은 눈과 눈 사이인데요.